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3일자 13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CL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81.50 라인을 저항선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정도로 끝났었는데 월요일에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서 81.50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그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 결국은 83.12를 찍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3.34 라인이 다시 보시면 2022년 12월 2일이고 2일 고점이죠. 12월 1일 고점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아래쪽이 12월 9일 저점, 이때의 저점과 고점이 2023년 내내 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83.34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요일에 다시 내려왔죠. 수요일에 다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81.50 이 레벨의 안쪽으로 들어왔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다시 81.50 라인 근처 81.49였네요. 49에서 시작을 해서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81.50 라인 근처까지 도달했다가 81.45였네요.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그 3월 13일부터 급등을 한 후에 이제 다시 빠졌는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는 그 세 개의 중요한 그 오일 디만드, 오일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곳이 있죠. 오페크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EIA라고 미국 그 에너지 그 에이전시, 에너지 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 그리고 IEA라고 해서 이제 국제 그 에너지 기구, 그 세 군데에서 이제 디만드를 발표를 하는데 디만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이제 조금씩 올린다 내린다 이런 거에 반응을 보통은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오일 가격은 그런 수요와 수급 이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하게 그 수급 이슈에 좀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하네 안 하네 하는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 초에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테크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이 라인이 하나 더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밑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도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물론 80.10 굉장히 강한 지지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9.18은 좀 약해 보이죠. 그리고 77.82도 여기서 많이 당한 상황이라서 이 두 개의 레벨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두 개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이고 물론 82.50 라인에 걸쳐 있긴 하지만요. 목요일 경우에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으로서 여기서도 작용했고 뭐 여기서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놔두고 이 두 개는 크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83.34 라인이 왜 강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더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얘도 중요한데 이미 이쪽으로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은 얘를 만나기 어렵겠죠. 그래도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것도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중요한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화요일까지 올라갔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려보면 이 정도 되겠죠? 반대로 그렸네요. 다시 이걸 내려서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보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보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이걸 1로 놓고 이걸 0으로 놨을 때 61.8 라인이 몇이죠? 80.7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0.71 근처에서 도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는 좀 그렇고 이것을 여기 이 정도에까지 밀고 내려오면 80.35 그래서 어디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놨을 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라인 아래까지 일단은 치고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우고요.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빠져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렇지만 80.10 밑에 있는 두 트렌드 라인이 좀 강해서 이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 보겠습니다. 네, ES고요. 지난주까지 ES가 좀 그 박스권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죠. 금요일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이 안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상황이었죠. 뭐 CPI는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월요일과 화요일도 이 박스 안에서 떨어졌는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로 보이다가 수요일에 FOMC에서 레이트 디시전이 있으면서 그 점도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연내 2번까지밖에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3번을 선택한 FOMC 위원들의 그 점도표 때문에 3번 이내가 가능하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그 도비시한 메시지들이 나왔고 파월 의장도 뭐 거의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확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금요일에 좀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이 위에 있는 5257.25 이 라인을 돌파했다는 게 중요하고 컨펌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고 신고점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그린 트렌드 패러렐 채널인데 패러렐 채널 제가 이 옆으로도 완만한 거 큰 그 스케일로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부터 올라가는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른 채널을 그렸었는데 2월 13일부터 올라가는 거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가파른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만큼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좀 더 센 강도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냥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좀 더 기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새로 그린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간다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FOMC 이번에도 있었고 AI 기술주들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계속 상승세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상한선 하한선 이 채널의 상한선 하한선 중간을 가는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선도 되게 여러 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큰 거를 1번, 두 번째 걸 2번, 오늘 그린 걸 3번이라고 하면 2번 채널에서의 중심점에서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 그린 거에서도 금요일에 지지를 받고 거기서 살짝 오른 정도로 해서 장이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는 앞으로도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새로 그린 패러렐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도 이 박스권 안쪽 정도로 떨어져 내려오고 5170.50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번 했던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이 패러렐 채널 각도로 한 가지 더 있던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그런 라인인데 이 라인에도 좀 더 길게 보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떨어질 요인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막 치고 올라갈 요인도 당장은 없지만 쉽게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렵고 빠져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과 이 밑에 쪽 그래서 떨어져도 517050이 하한선이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Q 볼게요. 자, NQ죠. 뭐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ES하고 다른 것은 지난주에 ES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횡보를 보였다면 NQ는 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ES랑 마찬가지로 떨어진 걸 조금 보충을 했었는데 ES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까지 이렇게 커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에 그 레이트 시즌 이슈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중간 라인 패러렐 채널의 중간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다시 상승을 하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1869.1.25 이 라인과 두 개의 동시에 더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도 빠지지는 않았, 거의 도지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여기 그 밑에서 올라가는 이 중간 라인, 패럴 채널의 중간선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로 도지를 만들고 자기 마감됐습니다. 보시다시피 ES는 아까 그 전주의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었죠. 하지만 NQ는 결국은 여기에서 신고점을 만들긴 했지만 뭐 도지 만들고 빠졌으면 얘는 이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가격이 아니죠. 오히려 그 3월 8일에 있는 고점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가격이고 그 가격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 횡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식의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안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중간 라인에서 저항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도 이 아래쪽에서 장이 움직일 것이고 이 1869.1.25, 1812.1.50 이 두 개의 그 레벨로 이루어진 레인지,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게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다른 그 AI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뭐 장을 그래도 지난주에는 이끌었다면 당분간은 그런 식의 이슈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챙겨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지워도 되겠죠? 일단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만드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2월 중순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없어지고 빨간 거는 점점 벌어져서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지선으로 아직 남아 있지만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해서 이게 겹치면은 이게 어떤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이 가운데 영역으로서는 큰 영향을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그 전주 목요일에 이렇게 고점 새로 만들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그 68958 이 라인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끝났었죠.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정도로만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더 빠져 내려왔고 이 64829.0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64829랑 68958 이 사이에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 레인지가 좀 중요한 레인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만 해도. 그래서 월요일 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또 쭉 빠져서 내려왔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또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 밑에 61699에서 또
두 번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난주에 그렸던 그 레벨이나 트렌드 라인에서 제가 손을 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끝나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레벨들이 다 맞아서 떨어져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지난주, 지난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테크 레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이후에는 사실 이 트렌드 라인도 그렇고 이 트렌드 라인들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레벨들 가지고 여기 있었던 뭐 6만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58,321 이 레벨이라든지 해서 레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상승세가 꺾였죠.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비트코인을 그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만 분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만 보면 이 테크 레벨들이나 그 트렌드 라인들을 굉장히 잘 따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뭐 새로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 이걸 해놓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여기에서 또 지지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새로 그려서 하시는 정도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 것들도 어느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지금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뭐 보시다시피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래서 이 위 올라가는 이 패럴 채널 상한선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받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한 달 정도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못 올리게 되면 좀 힘들다라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온 후에 25일에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그 차트 지금 말씀드린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유료지만 그 필요하신 분들은 와주셔서 강의 신청하시면 되고요. 링크도 다 그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중국에서 그 동영상 올리는 게 여의치 않으면 아마 한 달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못 올리게 되면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